계약금 놓고 나서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생겼어요. 혹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구두로만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끝까지 보면 가계약금으로 돈 날리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니픽의 조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가계약금 이야기예요. 가계약, 이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은요, 본계약 전에 먼저 찜하는 용도로 계약금 일부를 먼저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계약금처럼 취급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물 무슨 아파트 땡땡 동호수 매매가 3억 계약일 몇 월 며칠 계약금 얼마 그리고 잔금 몇 월 며칠 잔금 얼마 이렇게 문자나 종이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면 나중에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돌려받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준다.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전입이 되지 않는 호실인데 전입이 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는 이거는 계약금 돌려주셔야 되죠. 본계약 전에 금액이라든지 날짜가 변동되어서 그때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는요, 단순 변심, 그냥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는 안 되고요. 구두로만 얘기하고 문서나 문자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돌려받기 힘들어요. 특히나 해제 조건이 없을 경우, 이때는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첫 번째, 가계약 문자로 문서로 작성하기. 우리 계약하면은 계약금 얼마 목적 그 문자를 꼭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 이름인지, 그리고 중개사 계좌가 아닌지, 소유자 명의인지, 위임을 했다면 위임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웬만하면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입금자 명의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해제 조건이 있는지 그것도 문자로 남기셔야 되고요. 5번째는 중개사와 이 조건들을 모두 공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언니가 겪은 사례인데요. 20대 여성분이 전셋집을 보러 오셨어요. 아주 앳된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전세금 한 2억 3천 정도를 보러 오셨는데 이 집 너무 좋다고 깔끔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바로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게 전세자는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소득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득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조금 초과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거 간과한 채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대출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은 해지한다라는 그 문자를 남겨둔 덕분에 100만 원 전에 환불 받았습니다. 그분은 30대 직장인이었는데 급하게 전세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매물이라고 해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입금하셨는데 그때는 해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로 전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버팀목 대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기존에 살던 집이 금방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일이 다가왔는데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죠. 이 둘의 차이는요, 문서와 조건의 유무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대출이 안 되면 가계약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죠? 임차인 사정으로 그냥 개인 신용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본인의 집 안 빠져서 이런 걸로 이제 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요,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도 손해를 봐야 하고 그 사이 기존 세입자도 갈 집을 계약금이라도 걸었다면 결국 양쪽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한정된 시즌이니까 성수기라면 임대인 입장에선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는 짐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 민사책임,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저는 항상 말합니다. 환불 조건을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인 경우는 가능하죠. 공실인 경우는 임대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까지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껴져 있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도 이 조건에 동의를 하는 건지, 대출이 안 될 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버팀목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신랑이 안 나오면 신부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든지, 그것도 아니면 일반 대출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버팀목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고 임차인의 조건이 안 맞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출은 어지간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건 중개사와 충분히 조율한 후에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가계약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계약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계약 체결 의사와 합의된 조건이 있었으면 계약은 성립으로 간주돼요. 적은 돈이라도 마음이 변했다면 그냥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받는데 계약 전에 은행 방문도 해보지 않고 그냥 계약금부터 덜컥 걸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소한 등기부 등본 가지고 은행 방문해서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 본인 집을 빼고 나와야 된다면 그쪽 집부터 계약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금방 빠질 줄 알고 덜컥 계약했다가 꼬여버리면요, 돈은 돈대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니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꼭 문자로 남기셔야 됩니다. 조건이나 중요한 특약이 있는 경우 가계약 문자에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중개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 시 꼭 문자로 남겨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중개사와 공유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개사가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해드려요 하고 이런 말만 믿고 입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용 생각보다 간단하죠? 문서로 남기고 조건 명시하고 계좌 확인하기 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계약 후에 마음 바뀌었을 때 대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는 언니픽의 조희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